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하고 지금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언제 또 아이가 깰지 몰라 이 사연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으니 그 솜씨가 서툴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집에 언니 하나 있고, 저는 막내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돈이 많은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냥 저냥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 같았고, 부모님은 항상 맞벌이를 하셔서 그런지 늘 집에 남아있는 건 저와 언니 둘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옛날 얘기만 하시면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그때 너네 잘 키워보겠다고 돈 벌면서 우리 딸들이랑 시간을 너무 못 보냈어.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걸. 그래도 너네가 이렇게 예쁘게 잘 커줘서 너무 다행이다. 엄마는 항상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 혹시나 우리 딸들이 나쁜 길로 빠질까,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사고는 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어. 엄마가 잘 보살펴주지 못하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일부러 딴짓 못하게 학원도 많이 보내고 잠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과외도 시킨 건데, 너넨 엄마가 공부하라고 압박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라면서 옛날 얘기를 하실 때마다 미안하다면서 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워낙 감성적이고 소녀 같은 분이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잘 우시는 편인데,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이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참 화목했습니다. 생일이면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리 딸 미역국 먹어. 엄마가 다른 건 못해줘도 우리 딸 미역국은 챙겨줘야지 라면서 저를 깨우셨고, 저녁이면 꼭 다같이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케이크에 초를 꽂고 소원을 빌며 파티를 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다같이 모여서 휴일을 보냈고, 어릴 때부터도 아빠랑 자주 여기저기 놀러 다녀서 그런지 딸이라고 해도 언니도 그렇고 저도 아빠와 단둘이 있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이 함께 있는 매 순간들이 행복했고, 몸을 갈아서 저와 언니를 키워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언니는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선생님이 됐고, 저는 간호학과에 합격을 해서 간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간호사가 되려면 몇 번의 시험을 거쳐야 했고, 다행히도 한 번에 척척 합격을 해서 첫 시작은 큰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가 처음 임용에 합격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동네에 현수막을 걸자고 호들갑을 떠줬습니다. 사실 임용이 진짜 힘든 건데 저희 언니는 한 번에 합격하기도 했고,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전 언젠간 언니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언니가 대단하기도 했고 멋있기도 했는데, 혹시나 제가 언니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너무 꼴리지 않게 간호학과에 합격을 하고 난 뒤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합격했어. 나 이제 간호사야. 큰 병원에 들어가서 사람들도 많이 치료해주고 성공할 거야 라면서 수화기를 붙잡고 얘기했더니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언니에 비해 어릴 땐 제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얘가 커서 뭐가 되려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싫어하고 친구들과 노는 건 좋아하지만 뭐랄까 막내다 보니 약간의 눈치 같은 게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에서 같이 지내는 학우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남자는 금방 눈치를 채는 편이었고,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는 편이라 그런지 반에서도 항상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학창시절에 남자친구는 한 번도 사귀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남자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연애사에 끼어서 야 내가 지금 망 봐줄 테니까 내가 가서 고백하고, 와 지금 이 타이밍이야, 지금 내가 고백하면 무조건 받아줄 거야, 내 말 믿어라고 말해주면 친구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고 왔고, 백발백중으로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았죠. 참 지금 생각하면 여기저기 오지랖을 부리며 살았던 것이 제 눈치를 키워준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집안의 흐름이 항상 언니를 향해 있던 터라 저는 눈치를 키우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 혼자 아등바등거리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화목하긴 하지만 막내들은 아마 제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저희 언니가 교대를 가면서
식구들의 관심이 전부 언니에게 쏠렸고 아직 임용고시를 합격한 것도 아닌데 이미 엄마는 언니를 알고 우리 최 선생 오셨어. 밥 먹어야지 라면서 항상 언니를 먼저 챙기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 터라 제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그나마 성적이 맞고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직업을 고르다가 간호학과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긴 케이스였죠. 항상 집에서는 장녀인 언니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눈치만 자라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약간 여우처럼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여자친구들보다 항상 남자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있는 무리에 끼게 되면 항상 저는 친구들과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저를 은근히 따돌리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을 했으니 그랬겠죠? 하지만 남자애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간호학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득실득실하는 무리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건 정말 뜨거운 지옥불로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역시나 그렇듯 저는 여자들이 가득한 그 집단에서 결국 왕따가 됐고 간호학과 학생 중에 몇몇 정말 귀하게 남학생이 한두 명씩 오는데 유일하게 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은 저희 과 중에 유일한 그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의지하며 서로 잘 지냈고 다행히도 둘 다 꽤 괜찮은 병원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사실 또 막막해지더라고요. 학교보다 더 심한 게 간호사들이라는데 퇴원문하며 혹시나 내가 또 따돌림을 당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정말 기우였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곳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곳이었고 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만 똑바로 하면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생길 일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맨날 환자 얘기나 의사쌤들 얘기 아니면 보호자들 얘기만 하다 보니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심지어 놀라웠던 건 그 전쟁 같은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높으신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제발 일하러 온 곳에서 연애 좀 하지 맙시다. 특히 환자랑 연애 절대 안 됩니다. 의사쌤들이랑도 웬만하면 일적인 얘기, 왜 사적인 얘기는 나누지 마세요. 전부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들입니다. 비밀 연애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들 빼고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병원에서는 일만 합시다. 일만. 하면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비밀 연애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그런 걸 숨기는 성격도 못 되기도 해서 병원에서는 절대 연애하지 말자는 주의였고 심지어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과는 절대 연애나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철학이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의사랑 간호사랑 연애하는 경우 거의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서 더욱 경계했었죠. 제 직업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사가 간호사보다 결혼 시장에서 더 높은 위치라서 연애만 하고 정작 결혼은 간호사보다 더 스펙 좋은 여자랑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 간호사랑은 되지만 남자 의사랑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저의 과국놀이였어요. 선배들이 막 들어온 새내기 간호사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었어요. 의사랑 연애하면 단물만 쪽 빼먹고 버림받고 이용만 당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선배들에게 들어서 특히 같이 일하는 의사랑은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이런 말하면 떡줄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외모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그동안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몇 번의 대시를 받곤 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죠. 앞서 말한 게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지만 제게 은근슬쩍 대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부남 의사 선생님 있게 되어서 더더욱 의사와의 연애에 거부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런 제 다짐과 결심을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사실 병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간호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어떻게든 환자인 본인이 좀 더 기강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하면 간호사인 제가 너무 안쓰럽고 힘들 것 같다며 많이 배려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후자인 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동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이 말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전문 교수님과도 비슷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수준이라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사들이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병원을 나가서 개인 병원을 차리네 마네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입인 제가 진료를 봐드리기엔 너무 힘든 부분도 많았고 애초부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들을 맞춰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환자분들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안병동에 계시는 남자 환자분께서 제게 걸어오시더니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시며 "아니 언니 여기는 왜 이렇게 회진이 늦어? 내가 지금 이 병원에 낸 돈이 얼만 줄 알아? 그리고 나 암 환자야. 회진 늦어서 내가 만약 병이 약해져서 확 죽으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여기 병원은 간호사 관리를 이렇게 밖에 못해. 여기 이사장이 나랑 친구야. 왜 이래? 내가 이 병원 짓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보탠 줄 알아?" 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전에도 몇 번 있긴 했었지만 다행히도 그땐 선배들도 옆에 있어서 그 환자분을 어루고 달래며 몇 번 위기를 넘겼었는데 이번엔 절 콕 집어서 대놓고 뭐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저를 만만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갑질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환자분 말대로 병원 이사장님이랑 친분도 있고 또 병원비도 많이 수납한 환자이기에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화살은 제게 돌아올 게 불보듯 뻔하기에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어버버거리고 있던 그때 한 인턴 선생님께서 그 환자분께 다가가서는 "에이 왜 이러세요? 저희 교수님이 인기 많으신 거 알잖아요. 안병동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환자분부터 봐드리라고 할게요. 너무 간호사 쌤한테 뭐라고 하진 마세요. 딱 봐도 신입인 거 아시잖아요. 설마 환자분 신입인 거 알고 일부러 분기 잡으시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진짜 실망입니다. 저 환자분 그렇게 안 봤거든요. 되게 너그럽고 이해심 많으신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라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남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 조금 찔리는 게 있는지 그 환자가 헛기침을 하면서 "내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무슨 회진 하나 도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냐 이거지. 간호사씨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회진 스케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나 그땐 진짜 안 참아. 오늘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하면서 자기 병실로 돌아가더라고요. 환자분을 들려보내고 나서 인턴쌤은 제게 윙크를 하며 일일이 저런 거 상대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넘겨버려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은 앞에서 쪼는 모습 보이면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더 큰 소리 낸다니까요. 그럴 땐 그냥 제 이름 대고 그 자리 피해버리세요. 제가 아직 인턴이지만 그 정도 처리할 짬은 됩니다. 라면서 웃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해본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환자분들 중에 짜증과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그 대상은 건장한 남자 의사 선생님보다는 연약한 젊은 여자 간호사가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옆에서 대신해서 환자분에게 맞서는 의사 선생님이 별로 없거든요. 의학 드라마 보면 정의의 사도처럼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나서는 그런 의사는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 나서준 그분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처음 본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저희 병동과 소아병동을 오가면서 전문의 선생님이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몇 번 마주친 기억도 나는데 그때는 서로 맡은 과도 다르고 또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자주 마주치지는 못했거든요. 무튼 그렇게 도와준 게 감사해서 음료수라도 들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루 종일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어찌나 바쁘신지 정말 만나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께 그 인턴분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 진짜 낯도 많이 가리고 인턴 중에도 제일 조용한 성격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환자를 보냐고 하실 정도인데 혹시 동명이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 라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제가 이름표도 확인했고 활짝 웃으면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그게 동일 인물이라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사 선생님은 병원 내에서도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의사들 가운데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간호사한테 막대하거나 가볍게 즐기려고
은근슬쩍 대시를 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평판은 모두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조용하다는 칭찬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괜히 호기심이 갔죠. 그렇게 이틀 뒤쯤 지났을까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죠. 쌤 그땐 정말 감사했어요. 그 환자분 갑질하는 걸로 우리 병동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때 쌤 아니었으면 하루 종일 기분 우울할 뻔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음료수라도 드리려고 찾아다녔는데 너무 바쁘신지 뵙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만나면 커피라도 쏠게요. 라고 인사했더니 커피와 에이. 너무 작다. 커피 말고 저녁 사주세요. 여기 병원 앞에 경양식 돈가스 집 이쪽 거기서 봐요. 오늘 저녁 어때요? 라면서 제게 바로 저녁을 사달라는 겁니다. 넵, 저녁 내내 뭐 그렇게 해요. 어차피 밥은 먹으니까요. 하고 저도 얼떨결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처음으로 선생님과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이게 데이트 신청인지 몰랐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에 밥 한 끼 먹자는 말인 줄 알았죠. 게다가 설마 미혼인 의사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겠었나는 생각에 마음 편하게 저녁 식사에 응했죠. 그렇게 그날 저녁 우리 둘은 돈가스를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다른 간호사분께 들은 말이 궁금해서 근데 제가 다른 간호사분께 물었더니 말수가 엄청 적은 편이라던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재치를 발휘하실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재치인가요? 그냥 상황 모면용 헛소리인데 재치라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대요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돈가스를 우적우적 먹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핏이 굳었고 제가 웃는 걸 보더니 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요. 근데 미안해서 어떡하죠? 저 지금 호출이 와서 밥도 다 못 먹었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한잔 남은 돈가스를 천천히 먹었고 괜시리 그 사람을 생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가끔 만나 저녁을 먹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같은 직종의 사람과의 연애는 절대 하지 말자는 저의 철학이 깨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더라고요. 둘 다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없었기에 바쁜 틈을 쪼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들어보니 처음부터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병원에서 지나가다가 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처한 상황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용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선배 말처럼 자기 성격이 원래 소심하고 낯거리는 거 맞다. 고 그냥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용기는 거라고 하면서 귀여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웃었는지 저를 언제부터 지켜봤는지 언제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나보면 볼수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투명하게 속이 보여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사이에서 저희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연인이 되었고 어느덧 1년의 연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처음에 연애 사실을 숨겼습니다. 괜히 소문나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기에 서로 조심했지만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말처럼 저희도 모른 새 이미 주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워낙 제 남자친구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저희 간호가 쌤들은 반대는커녕 다들 저희의 연애를 축하해주고 은근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강민우 선생님은 달라 그런 착한 사람을 어떻게 꼬신 거야? 너도 참 재주가 좋다. 선배들의 이런 질투 섞인 말들도 제게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보다 5살이 많던 그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의사는 간호사를 연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결혼까지 안 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 저녁 데이트를 하고 한강변을 걸으면서 그가 제게 자연스럽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뭘 그렇게 놀라? 그럼 당신은 나랑 만나면서 단순히 즐기려고만 했어? 이거 섭섭하려고 그러네? 아니 그건 아닌데 당신 정도 스펙이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 보통 의사랑 결혼하면 집, 차,
병원 건물 열쇠 3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알다시피 그 정도 여력이 없어. 남자친구는 저의 말에 한숨을 푹 쉬며 나는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솔직히 내 동기 중에 조건 보고 여자 만나는 애들 많은데 난 그런 거 딱 제색이야.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너만 괜찮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어. 내 소원은 너 닮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아 엉엉 울면서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 후 저희 집에 먼저 남친이 인사를 오기로 했는데 제가 부모님께 저희 병원 선생님과 연애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라면 의사야. 세상에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경사야. 의사면 집도 엄청 부자고 부모들도 다 의사인 거 아니야? 좋긴 좋은데 어쩌냐.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그 집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래. 너 무시하진 않아라면서 역시나 의사라는 깃돈보다는 집안 차이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턱턱 큰 돈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보통 사는 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침을 먹고 나와도 엄마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해주셨다는 말에 확실히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아갔지만 겉으론 티내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의사 집안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아예 못하게 입을 막았죠. 그래도 다행히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남자친구 소개를 마쳤고,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인사를 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았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원피스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어서 백화점에서 제일 괜찮은 원피스를 하나 샀고, 인사 가는 날 아침 샵에 들려서 머리랑 화장까지 받고 갔네요. 그 집 앞에 섰을 때 벨도 누르지 않았는데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집 가정부 이모였습니다. 어서와요. 민호 왔구나. 이 친구가 여자친구 그 영주라는 친구 맛집. 너무 이쁘다. 우리 딸보다도 더 이쁘게 생겼네. 반가워요. 간호사라면서 어쩐지 너무 단아하고 이쁘다. 근데 의사랑 결혼을 하게 됐네. 아이고, 우리 민호가 벌써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참 신기하네. 신기해. 근데 보기보다 키가 되게 크다. 160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라며 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웃으며 인사해. 우리 집 일 봐주시는 이모님이야. 성격 엄청 밝으셔. 낯가림도 없으시고 우리 일 봐주신 지도 벌써 10년 정도 돼가죠. 이모, 우리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이 집 일 봐주셨는데 그분들이 해외로 이민 가면서 우리한테 이모님도 소개해주고 가셨어. 그 뒤로는 우리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음식 엄청 잘하셔. 너 깜짝 놀랄걸 하면서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전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 키가 몇인지, 이름이 뭔지 정보들을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시어머니인 것처럼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고 저를 재고 훑어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긴장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이모님은 제게 마치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반찬을 내다 주시면서도 여기 집이 너무 좋죠.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값이 비싼 집이야.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운이 너무 좋으셨지. 여기 전에 사시던 분들도 정말 인자하셨는데 저렴한 값에 딱 내놓자마자 바로 집을 사시게 됐으니 어쩌면 이 집에 들어온 게 운명이 아닐까 싶어.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 나 같은 가정부까지 신경 써주시고 진짜 우리 민우랑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은 시댁 만나는 거야. 이런 시댁이 또 없다니까? 라면서 중간중간 대화를 껴들기도 하더라고요. 예비씨 어머니는 웃으시며 우리 여사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고 좋으셔. 우리 민우가 대학 때부터 일을 봐주셨는데 내가 그때 한창 바쁠 때라 우리 민우 의사 만든 건 여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거의 우리 식구 같은 분이시니까 이것저것 물어봐도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친해지면 아마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자주 와서 밥도 먹으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실 거야 라면서 제게 그 아줌마에 대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자리라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곤란한 질문들도 몇 가지 있었지만 저희 집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주씨, 아무래도 우리 집이 뭐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혹시 부모님 노후 같은 건 준비돼 있으실까? 아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집도 형편이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민우도 잘 거니까 내가 돈 걱정은 안 되는데 민우한테 물어보니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곤란한 질문인 거 알지만 그래도 앞으로 결혼하는데 사돈 들분들 상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가정부 아줌마가 끼어들더니 아이고 사모님 모르시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 돈 더 잘 벌어요. 그리고 괜히 집안 보면서 결혼지고 그러면 나중에 욕먹어. 그냥 애들이 좋으면 결혼시키는 거지 뭐 안 그래? 민우가 이 친구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혹시나 나중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집안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요즘 꼰대라는 말 몰라요. 나보다 더 젊으신 분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물고 그래? 그리고 간호사면 나쁜 직업도 아닌데 뭐 우리 딸도 대기업 다니는데 어휴 얘는 보는 눈이 어찌나 없는지 우리 민우랑 마음만 맞으면 내가 확 사위 삼고 싶구만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 지나치시네. 그리고 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영준의 부모님 장사하시는데 장사도 잘 되고 너무 좋으셔. 내가 만나고 왔는데 내가 직업이 좀 그렇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먼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나중에라도 늙어서 절대 나한테 손벌 일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면서 그냥 영주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아요 라면서 제 옆에서 먼저 방패처럼 막아주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예비 시어머니 질문이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가정부 아줌마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질문들을 이것저것 한 뒤에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도 정리를 돕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먹은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가정부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제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입모양으로만요? 하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손가락으로 구석 쪽을 가리키시면서 먼저 그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보고 따라오라는 말 가닿고 눈짓을 주시는 걸 보니 몰래 오라는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줌마가 방문을 살짝 열고 여기야 여기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망을 보는 척 하면서 귀속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진짜 딸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민우가 의사라고 해서 확 넘어가지만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만 벌써 10년 넘게 일했잖아. 그동안 다녀간 여자가 엄청 많았어. 민우도 보통 내기가 아니고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집 전혀 아니야. 카사노바가 울고 갈 정도로 얼마나 바람둥인데 게다가 여기 사무도 젊은데 사람이 은근 꽉 막혔어. 거기다가 이 집에 살던 전 주인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줬대. 그래서 이 집도 전부 다 빚이라는 거야. 이 동네 집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그거 평생 일해도 못 가봐. 근데 아들이 의사라는 거 하나 믿고 지금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예전엔 빌라 살았는데 민우가 의대 합격하면서 대출이란 대출 다 끌어와가지고 이 집 겨우 산 거야. 지금 아가씨네 부모님 노후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양반들 노후가 당장 걱정이라니까. 부모님은 의사 사위라고 너무 좋아하시지? 내 말이 맞아 틀려? 원래 부모들이 다 그래. 의사면 눈이 뒤집히지라면서 갑자기 이 집안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집에 인사 가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고 어릴 때부터 형편이 나쁘진 않다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식구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게 전해주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반응을 슬쩍 보더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또 제게 귀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았니? 여기 집주인이 남편이 바람 피워서 데리고 들어온 여자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우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딱 봤을 때 보통 내기가 아닌 거 티나지 않아? 인상하며 옷차림하며 썸마이 느낌이 나잖아. 그리고 보통 아들은 아빠 닮는다고 한던데 민우 그 자식이지. 아빠 닮아서 여자 후리는데 아주 선수라니까. 아직 아가씨가 어려서 그래. 뭘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 때 얼른 헤어지고 도망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아줌마가 어떻게 이 집 식구들 일까지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하고 물으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에 있던 휴대폰을 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녹취를 하는 게 나중에 유리할 것 같아서 휴대폰 확인하는 척하면 몰래 녹음을 했죠. 그 아줌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속말을 하다가 제 반응에 신이 났는지 아이고 아가씨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원래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만 10년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이 집 돌아가는 사정번이 알지. 내가 장담하는데
이 집 5년 안에 무조건 망해 의사버리로 이 집 빚 절대 못 갚고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갈 것 같아? 전부 아가씨한테 갈 거 아니야. 솔직히 간호사라는 직업, 여자 직업치곤 나쁘지 않지만 의사 잡아서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버려. 괜히 이상한 집안에 와서 고생하지 말고 얼른 정신 차리라니까? 이 집 지금 다 가라앉는 배나 마찬가지라니까? 빚도 빚인데 이 집 아들 민우도 정상은 아니야. 얼마 안 만났다고 했지? 1년 만났댔나? 그렇게 만나서는 몰라. 제가 우리 집에 데려온 여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슬쩍 말해줘서 애들도 다 도망쳤어. 솔직히 의사면 지금 선이 들어와도 몇 번을 들어왔을 테고 아가씨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겠어. 다 집안끼리 눈 맞아서 결혼시키지. 근데 아직까지 장가 못 간 거 보면 답 나왔잖아. 원래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던데 그쪽에서 팽당한 거 보니? 집안이 안 맞는 거지. 아들 직업만 번지르 하면 뭐하냐고. 집안이 쑥대밭인데 안주인은 상간녀의 아들은 직업만 번지르 한 데다 사생활은 더럽고 오유. 말해 뭐해. 절대 이 집안에 발 담그지 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마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영주야 아직 멀었어. 커피 한 잔 마시자 라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금 나가. 미안 금방 갈게 라면서 저는 아줌마 방에서 밖으로 나왔고 거실로 나와서 커피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만큼은 나름 정확하다고 믿는 편이고 눈치도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집안 분위기를 대충 훑어봐도 절대 그런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고 비록 1년밖에 안 만났지만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시부모님이나 제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거짓말할 때 특유의 당혹감이나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어머님 여쭤볼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이 실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 민우씨 여자친구 중에 집에 인사 온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가정부 아줌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식탁으로 달려와서 이 친구가 무슨 이상한 소리야? 더위를 먹었나? 시원한 물 한 잔 줘요 라면서 제 말을 끊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땐 눈치를 챘습니다. 저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려. 저는 어머님을 쳐다보며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가려다가 저 여사님 손에 이끌려 방까지 끌려갔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녹음했던 녹취 파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시켰죠? 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려. 그 녹취 파일에서는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아줌마는 너무 놀랐는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야, 너 미쳤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제게 폭력을 휘둘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순간 순식간에 인사 자리는 난장판이 됐고 남자친구는 아줌마를 떼어내면서 방에 들어가 빨리 방에 라면서 저를 방 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 아주머니를 폭행죄로 신고했고 5분 조금 넘었을 때쯤 경찰들이 집안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아주머니는 잡혀가고 저 역시도 참고인 조사로 같이 갔어요.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하네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더니 세상에 그 아줌마가 자기 딸이랑 제 남자친구를 이어주고 싶어서 그랬다면서 별거 아닌 간호사도 의사랑 결혼을 하는데 자기 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아직도 미혼이라며? 어떻게든 의사 사위 보고 싶어서 저를 떼어내려고 했다면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엉엉 울더니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부모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간호사도 의사랑 결혼을 하는데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지금도 혼자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경찰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갑자기 서럽게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인데 왜 저 아줌마는 경찰한테 빌빌대고 있는 건지 예비 시어머니도 남은 녹취를 듣더니 너무 기가 막히다면서 저런 아줌마를 10년이나 믿고 같이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다면서 저보고 어떻게 녹취할 생각을 했냐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었고 어머님은 억울하셨는지 제게 증명이라도 하듯 집을 매매 계약했고 아들이 그동안 벌어둔 돈은 아들이 관리한다며
아들 돈에 탐낼 생각 죽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본인 명의의 집 소유권 등기와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때쯤 저를 며느리감으로 좀 찍어두셨는지 집안의 재산 내역을 제게 모두 보여주시고 저를 안심시켜주셨어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랑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가 너무 영특하고 예쁘다면서 똑똑한 따님을 너무 잘 주셨다며 제 칭찬을 얼마나 해주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울컥하고 제게는 친정엄마만큼이나 너무 감사하고 저를 예뻐해주시는 고마운 시어머니입니다. 그 후로 그 가정부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면서 남편이 난리를 피웠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10년 넘게 집안일을 봐주신 분이니 그렇게는 하지 말자며 선처해주셨고 당연히 저희 시댁에서는 그 가정부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을 했고 저는 지금 아이 휴가를 위해 휴직을 하고 남편은 열심히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피곤에 쩔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된 직업인지 알기에 조금이라도 힘이라도 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